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은경 위원장을 지적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교수 사회를 자신의 흠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철없는 집단으로 매도시켜버렸습니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냈다는 김은경 위원장의 말을 들은 대학의 학생들은 교수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 보행을 잘 모르고 어리석음이 있었다. 노돌 교수님께서는 교수 생활 몇 년 하셨죠? 법대 교수? 아니 교수라서 철없이 지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잠시만요. 얘기죠. 교수님 몇 년 하셨어요? 교수 저요? 쪽에. 예. 뭐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20년 넘게 하셨는데 가까이 넘지는 하셨어요. 않았고. 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라는 네. 얘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본인이 철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철없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교수라서 철없이 지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수이면서 철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교수이기 때문에 철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개인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1짜리 아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맞는 얘기라고 지금도 인식하고 있다는 건 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른이란 게 뭡니까? 철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리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해왔고 많은 뭐 보고 들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어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또 저렇게 또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철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거 교수회에서 항의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본인 말대로 정치 언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정치판에 끼어들지 말았어야죠. 왜 민주당 혁신위원회라는 거 얼마나 지금 엄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겁니까? 제1야당.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그래서 뭐 남자를 여자로 만든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당 아닙니까? 그런 당을 혁신하려고 하는 위원장으로서 정치 언어를 모른다?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그리고 좀 얘기하시지만 뭐 치욕스러운 일을 뭐 견뎠다는 건가요? 그때는 치욕스럽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치욕스러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그때 치욕스럽으면 그만뒀어야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얘기를 보면 철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설화를 설화로 덮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은경 위원장. 이것 또한 또 저희가 취지를 왜곡해서 듣는 겁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냥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정치 언어 잘 모르고 어리석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을 당시 순간순간에 적절한 사과를 하지 못해서도 논란을 키운 것 같기도 해서요. 그 취지를 뭐 왜곡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취지를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면서 이런 언어라든지 이런 그런 인간관계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화가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작은 부분도 이제 설화처럼 된 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계몽주의적인 태도가 이제 가르치려는 태도 아닙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교수는 가르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이런 거를 생각을 좀 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포괄적으로 철없이 지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어떤 교수를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의도 여부를 떠나서 많이 다 논란거리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이 김은경 위원장에게 비판 공세를 퍼부은 여러 속내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없이 부르고 윤석열 밑에서 일한 게 치욕이다. 이 발언이 꽤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미션을 끝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자리가 꽤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연봉 3억 얘기까지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5천만 원대 관용차, 고급 중형차 운전기사까지 제공을 받고 뭐 여기에 뭐 사실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따지면 판공비나 뭐 법인카드 비용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따라가겠죠. 그 임기 마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및 치욕이란 표현을 썼고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공개적으로 이 금감원 부원장 중에서도 김은경 위원장이 맡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의 연봉이 3억 가량이다. 치욕은 무슨 치욕이냐. 3억 받으려고 자리 지킨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였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처음 알았다. 몰랐다고 하는 게 오히려 좀 깜짝 놀라웠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이름이 뭐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입니다. 금융권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단순히 연봉 3억 1년 더 받았다 이 차원을 넘어서 예.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임이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등 정말 많은 서민들이 평범한 분들이 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건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 찾아본 역사가 없어요. 제가 다시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3억 더 받으면서 1년 더 버텨서 임기 꾸역꾸역 지킨 것 자체도 문제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서 한계 없이 3년 동안 1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간 거예요. 대통령 연봉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권만 바뀐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도중에도 금감원 원장이 한번 바뀌어요. 예. 근데 금감원은 원장이 바뀌면 그 산하 부원장들도 같이 따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 통상 그렇다는 거죠. 원래 통상 고위직이나 정무직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예. 유일하게 김은경 위원장만 원장이 2번 바뀌는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임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치욕입니까? 정말 그 연봉 3억 치욕스럽게 받았으면 그 3억 지금이라도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는 진정성이라도 보이십시오. 치욕스러운 그 3억 갖다가 뭐 하실 겁니까? 집도 두 채이시고 돈도 많으신 분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 불리해졌다고 자기가 알박기 인사로 꾸역꾸역 버텼던 것을 정치적으로 개딸들한테 SOS 치겠다고 치욕이다 뭐다 하는 거 이건 임명권자인 대통령 욕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저 3억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우리 세금 내는 국민들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러면 좀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예. 있는가 한번 제가 고민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조목조목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직함을 빼고 한 것도 뭐 개딸들에게 SOS 친 거 아니냐 뭐 이게 장해찬 최고께서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하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치욕감이 김은경 위원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공통된 정신세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챙길 건 다 챙기겠다는 심보로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자세로는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정부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그 치욕감에서 해방되기를 권고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이른바 뭐 김은경 사태, 김은경 파문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지금도 남아있는 공공기관장 몇몇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까지 또 피해를 받는 것. 글쎄 그걸 피해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대단히 안 좋은 분위기네요. 그렇죠. 뭐 우리 장해찬 최고위가 뭐 기부하라고 그러셨는데 치욕을 참아가면서 번 3억을 기부하겠습니까? 어렵게 번 돈인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문제는요. 지금 좀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부서 몇 개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이게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머지 임명직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위에 있는 이사장이나 뭐 사장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만약에 잘못 이게 그만두게 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게 지시가 통하지 않는데 아예.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런 단체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런 많은 공기업들이나 단체들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낭비스럽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맡고 있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실제로 이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런 조직이라면 저는 근데 이분들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조직을 위해서 계신가요? 정말 금감원을 위해서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계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오로지 그냥 월급만 받겠다 이런 생각 이외에는 제가 이분들을 남아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남아서 정말 뭐 어떤 역사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치욕을 참아가면서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있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그런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하자면 임기를 채우는 건 당연히 뭐 헌법적인 일이고 위법은 아니니까 뭐 통상 그랬다고 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금감위원장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야 되나 뭐 이런 반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치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